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디펙 조프라의 완전한 삶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디펙 조프라 책을 리뷰했더니 다들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세계적인 영적 마스터고요. 하버드 의대를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도 심장의학 전문의고요. 잠재력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자이자 영적 지도자예요. 이분은 고대 인도 전통 치유과학인 아유르베다와 현대의학을 접목해서 심신상관의학, 마인드, 바디, 메디신이라는 분야를 창안해서 대체의학의 선두주자가 되었다고 해요. 동양 철학과 서양 의학을 아우른 독창적인 건강론과 행복론, 초프라 행복센터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마음 수련법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많은 책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건강과 영성을 위한 최고의 교과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20세기를 움직인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는 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진다. 요런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근원, 그리고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분이 쓴 글자 하나하나에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힘 빠지고 막 부정적인 대화, 내가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대화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에너지가 막 생기고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책을 읽어요. 왜냐면 대부분 책들에는 좋은 에너지가 많아요. 사람보다. 이 책의 저자를 만난다? 더 에너지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책을 읽고 그런 저자를 만나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초프라 행복센터 가고 싶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번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아야만 한다. 단 한순간도 늦추지 않겠다. 라고 진실로 말하는 순간 삶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알겠다. 진실을 들여다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순간 삶의 비밀을 알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알기 싫어. 피곤해. 모르고 싶어. 라고 하면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과 나는 태어난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함을 암시하는 힌트를 받고 있다.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우리를 전율케 하는 자연의 풍경을 보고도 그런 순간을 느낄 수가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실마리가 스쳐가지만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명확한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놀라운 사건을 겪은 후 영적인 탐구를 시작한 사람을 꽤 많이 알고 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태어난 것이 과연 우연인가? 이게 쉬운 일인가? 아니죠. 굉장히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왜냐면 나 굶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아직도 빈민국에서는 병에 걸리고 먹지 못하고 여자라고 해서 교육을 못 받는 국가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난 정말 축복받은 존재다. 나의 지금 이 삶은 기적이다. 여러분 인터넷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이런 기술 5G 기술도 우리나라 세계 최고예요. 우리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에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몰라. 네, 우리 당연한 줄 알아요. 이런 것만 봐도 저는 항상 되게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꿈으로써 굉장히 행복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거죠. 나는 공헌하기 위해 여기에 존재한다. 나는 영감을 주기 위해 여기에 존재한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여기에 존재한다. 나는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 여기에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진다면 정말 높은 수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수용하는 법. 싫어하고 힘든 일에 대해서 수용하는 법. 나는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점에 대해 5분 동안 생각하겠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집단을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그들처럼 이해하려고 애쓰겠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 변태가 들어올 때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썼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 사람은 사랑받고 싶구나.
관심 받고 싶구나. 미움을 받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사람에게 미움과 증오를 보내지 말고 사랑의 메시지를 줘야겠다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는 분과 약속을 했어요.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여기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집단입니다라고 함께 환영을 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환영해 줬어. 정말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집단들이 분명 있어요. 이해하기 싫고. 근데 한 번만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이해를 5분 동안 해보면은, 그 사람에게도 이해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을 수 있죠. 또, 그렇게 인터넷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멀쩡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당신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세상이 있다.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창조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은 빌어먹을 엉망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희망이 넘쳐 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데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 세상에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서 창조가 돼요? 내 마음이 곧 내 세상이다.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하면 가장 좋아요? 독서라면 가장 좋다는 거죠. 제가 아들 셋을 키우고 막 돈도 별로 없었고 남편과도 불화가 있는 그 구질구질한 집에서도 제 마음속에서 희망과 기쁨의 창조가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어느 환경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내 마음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요? 현실도 함께 창조된다는 거 알아냈죠. 모든 사람은 창조자다. 실체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조화로도 가득 차 있다. 자, 우리의 실체가요, 갈등도 많아요. 막 싸우고, 막 문제가 있고, 막 불편하고, 싫어하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조화로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조화롭고, 너무 좋고, 같이 있으면 기쁘고, 서로 도와주고, 이것도 함께 있다는 거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식이란 모든 창조 행위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의식할수록 창조할 가능성은 더 많아진다. 자,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 나는 지금 전업주부고 직업도 없지만 덕분에 나는 새로운 직업을 창조할 수 있어. 덕분에 나는 회사에 얽매이지 않아서 뭔가 책을 읽고 새로운 걸 공부하고 그럴 기회가 있어. 라고 나의 의식을 바꿔버리면 나는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안 돼. 나는 애기 키우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 나는 학벌이 없어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라고 하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의식을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시간표로 구속하는 대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도우라. 개인적인 스승을 모시거나 토론 그룹에 나가거나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정기적으로 명상 여행을 떠나거나 매일 일기를 쓰는 편이 나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고 나를 채찍질하면 안 된대요. 야, 너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네가 회사에서 잘렸지. 네가 그러니까 돈이 없지. 이렇게 제가 저 스스로를 비난했었어요. 너는 그러니까 나 참 엉망이야. 너는 인생에서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너 같은 애는 회사에서 안 뽑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구속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도와요? 스스로가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스승을 찾아다녔고, 어떻게? 책을 통해서요. 토론 그룹, 인터넷 통해서 들어가서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함께 참여했고,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맨날 일기를 썼죠. 저는 돈을 갖고 싶으니까 돈에 대한 일기를 많이 썼어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런 일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길을 함께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무 학생이나 골라서 이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총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학생은 반에서 두드러진 학업 성취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교사가 충분히 인정해주기만 한다면 지능지수가 낮은 아이도 그보다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교사의 마음속 설정, 이 아이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다라고 바라보면 그 아이는 그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엉망이야. 전응아야 라고 하면은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학교에 잘렸잖아요. 너무 부진하라서 그냥 퇴학시켰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놈아, 공부 못하고 멍청하니까 학교나 잘리지. 이렇게 울었나요? 아니요. 네가 너무 뛰어난 아이라 선생님이 학교에서 너를 가르칠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엄마가 너를 집으로 데려왔어. 그래서 알을 품게 냅두고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에디슨이 학교를 계속 다녔으면 천재가 되지 못하죠. 엄마가 천재로 바라봤잖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스스로에 대해 그릇된 이미지를 설정하며 엄청난 고통을 불러온다. 삶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기를 멈출 줄 모른다. 너는 지금 학벌이 모자라 자격증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고통과 함께 많은 걸 나한테 요구하고 멈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학벌을 채우는 일 그거 안 돼요. 석사 박사 나와도 안 돼요. 왜?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이 있어요. 서울대를 나와도 여러분 해외 대학이 있고요. 뭐 해외 대학이 있어도 뭐가 있고, 자격증이요? 자격증 따봐야 나보다 더 좋은 자격증, 더 좋은 학벌. 그래서 결핍으로 끌어오는 것들은 또 다른 결핍을 낳아요. 자, 내가 예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 고쳐보세요. 나보다 더 이쁜 사람? 고쳤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감염되면 당신도 고통스럽다. 누군가를 동정하다가 기분이 좋지 않아졌다면 당신은 감정이입의 경계를 넘어 고통으로 들어선 것이다. 당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부정적인 상황에 솔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겠다면 그냥 벗어나라. 어떤 사람의 고통을 듣고 있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내가 직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한계예요, 그게. 근데 그걸 외면하고 막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막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려고 그 고통을 감당할 필요는 없어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면 딱 자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노를 못하는 사람들, 남을 도와주고 불쌍하면 도와주고 누가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학대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속임수,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해를 입혀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뜻이다.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홀리고 설득하고 사기치고 잘못 가르쳐주는 등의 방법을 쓴다. 그 기저에 깔린 생각은 사람들한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는 속여야만 해. 속임수를 쓰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존중받는다고 느낀대요. 속임수를 쓰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편이라고 믿는다. 당신은 수완가나 세일즈맨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이 세일즈맨이거나 사업가라도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믿고 존중한다는 얘기죠. 덫에 걸리지 않고 선택하는 법.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잘못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이때 집중해야 될 것은 모든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라. 나의 과거 경험치를 활용하라. 옳고 그른 결정인지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이 될 때는 결정을 내리지 마라. 긴가민가 뭔가 좀 이거 불안한데 라고 할 때는 결정을 내리지 말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속에서 가능성을 보라. 어떤 세 사람이 똑같이 석양을 바라보러 갔대요. 첫 번째 사람은 사업상의 거래에 신경이 곤두서서 석양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멋진 석양이야, 좀처럼 보기 힘든걸? 이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술가라서 즉석에서 그 광경을 스케치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고 돌려받은 것도 없다. 두 번째 사람은요, 석양을 받아들이는데 허용했지만 다시 돌려주는 데는 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만이 원을 완성시킨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석양 속으로 들어가서 창조적인 반응에 호응했고 그의 깨달음을 세상에 돌려주었다. 당신이 인생을 풍요롭게 경험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그 원에 더 가까이 가야만 한다. 석양을 여러분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여러분이 창조하는 행위예요. 서해안 석양, 대천 바다 석양 이렇게. 근데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창조의 행위다. 이게 여러분 진짜 완전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주에는 정해진 바가 없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따라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주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의 신진대사는 책을 읽을 때처럼 결코 낮을 수 없다. 왜? 심장이 막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거? 이거 누가 선택해요? 내가 하는 거죠? 당신은 선택자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자라는 걸 알게 되면요, 매 순간에 힘이 생겨요. 자, 근데 선택자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됐어. 운이 나빴어.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직장 상사가 별로라. 내 지금 삶이 이래. 라고 하면 에너지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힘이 없어요, 삶에. 그러니까 항상 남 때문에 내 삶이 이래. 남 때문에 지금 이랬어가 아니라 사실은 그 회사 내가 선택한 거예요. 네, 나올 수도 있어요. 원치 않으면. 그 남편 누가 사랑했나요? 내가 사랑했죠. 옛날처럼 뭐 부모가 맺어줘서 결혼한 사람 요즘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선택했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나의 선택이야 라고 하면은 되게 힘이 생기고 좀 더 앞으로는 좋은 선택을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선택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종이 한 장을 반으로 나누어 맨 위에 좋은 선택, 나쁜 선택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되게 중요했던 순간 5개씩을 적는 거죠. 대학을 잘못 갔어. 남편을 참 잘 골랐어. 아이를 낳길 정말 잘했어. 이런 걸 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걸 적을 수 있냐면 인간관계, 실직에 대한 것, 뭐 어떤 싸움에 대한 것, 깊은 공포, 남들이 모르고 있는 나의 비밀 같은 것도 적을 수 있겠죠. 내가 그때 이런 걸 했는데 괜히 했어. 자, 목록을 작성했으면 나쁜 선택에서 최소한 한 가지씩 좋은 면을 찾아내래요. 그리고 좋은 선택 쪽에 가서요, 여기에서 나쁜 거를 한 가지씩 찾아보래요. 제가 아까 아이를 낳아서 참 좋았어 라고 얘기했는데 나쁜 면을 찾아보자면 돈이 조금 많이 들어 뭐 이런 거 있겠죠. 내 시간을 100% 활용할 수 없어 이런 거 들겠어요. 자, 제가 은행 생활 되게 힘들었거든요. 괜히 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나쁜 선택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래, 내가 은행에 갔으니까 금리 계산하는 법, 청약통장이 뭔지, 내가 지금 재테크 강사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은행에서 다 배운 거예요. 연수할 때. 그래서 이름을 붙여 고정시키는 습관을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 대학을 잘못 가고 직장을 잘못 골랐고 이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저는 대학교에서 별로 배운 게 없다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자정보통신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기계를 다루는 게 되게 쉬워요. 거기서는 정말 복잡한 거 막 배웠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랑 이 방송 장비가 저한테 껌이에요. 껌. 하나도 안 힘들어.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운 걸 배우니까 이게 쉬워요. 그래서 이름 붙여서 그 나빴던 거야, 괜히 했어가 사실은 아닌 거죠. 그거를 깨달으면서 뭐예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경험이 다 그냥 있을 만하다. 존재할 만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키가 작아서 나빠. 저는 제 키가 작아서 난 키가 왜 158밖에 안 되지? 좀 쭉쭉 빵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비행기에 제일 싼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느꼈어요. 내 옆에 있는 남자는 키가 너무 크니까 막 무릎이 닿는 거예요. 나는 키가 작으니까 다리를 쭉 뻗고 누워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뭐 아주 편하진 않지만 뭐 다리나 몸이 어디 닿아서 불편하진 않았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저층이에요. 해가 하나도 안 드는 아파트고 이전에 빌라 살 때도 이제 해가 하나도 안 드는 저층에만 살았어요. 근데 해가 하나도 안 들어. 나는 언제 해가 잘 드는 집에 살아볼까라고 늘 불평불만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쭈루룩 내려가면 바로 나갈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시간이 엄청 절약되는 거예요. 계산해봤어요. 이 책을 읽고. 나쁜 선택 중에 장점. 하루에 1분의 엘리베이터 시간을 절약한다고 했을 때 365일이면 여러분 6시간 이상의 시간을 저는 세이브하고 있어요. 6시간 동안 더 쉬거나 자거나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어떤 것 메모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내가 관심을 주는 것은 커진다. 나는 묻는다. 내 인생에서 커졌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연이란 없으며 내 삶은 신호와 상징들로 가득 차 있다. 매 순간 우주는 나에게 최선의 결과만을 준다. 나는 삶의 선물인 오늘에 집중한다. 나는 작용하지 않는 것 대신 작용하는 것에 집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잖아요. 우주는 나에게 최선의 결과만 준다라고 하면 뭐든지 도전할 수가 있어요. 왜? 잘 되든 안 되든 이게 최선의 결과고 가장 좋은 방향이니까. 내가 관심을 주는 건 커진대요. 여러분이 돈에 관심이 있든 책에 관심이 있든 사업에 관심이 있든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든 그 분야로 여러분은 뻗어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우주가 뭘 위해 돌아간다? 나를 위해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나아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처.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사소한 사건이 큰 상처로 트라우마로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과거가 만화의 등장인물처럼 왜곡된대요. 왜냐면 같은 자매가 같은 사건을 가지고 난 그거 되게 좋았어 라고 하고 난 되게 힘들었어 라고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내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 여동생이 문제가 없는데 여동생은 그 사건을 그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억하기도 하고 나는 막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즐겼던 사건이 그 사람은 나를 놀리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감정을 캐내기는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괴로운 상처, 어린 시절 상처를 치료하려면 환상,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 가짜 이 사실을 분리해내는데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을 돈이 없으면 책을 많이 읽으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이런 심리학 책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정신분석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 사람처럼 내 남자처럼 이렇게 바꾸면 좀 달라지겠다.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시간은 느리지만 결국에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은밀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악한 충동을 털어놓으라. 예를 들면 악한 충동,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조금씩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선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만 저런 건 막 복수하고 싶어. 저런 건 내가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라고 하는데 안 하죠. 예,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거 조금씩 있습니다. 자, 은밀함은요. 부끄럽거나 죄의식처럼 보이는 것을 정직하게 직면함으로써 다룬다. 이거를 고백함으로써 뭐예요? 끝나는 거죠. 성당에서는 고해성사 같은 걸 하면 속이 얼마나 시원해요. 예. 내가 죄의식, 수치심, 부끄러운 것들을 털어놓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뭐 그런 걸 털어놓으면서 많이 좋아지는 거죠. 편하게 확신을 갖고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라는 의미보다는 나는 지금 이 일을 창조하고 있어 라는 적극적인 경험으로 확실한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요. 내가 그 자리에 간 거고 내가 그 친구를 만난 거고 그런 인연을 맺은 거고 그런 순간이 나한테 있었던 거죠.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한 순간이 있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다. 내 삶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유가 있었다. 확실하게 그리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나는 그 이유가 사랑임을 알았다.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유가 있었대요. 저도 옛날에 이런 이상한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라고 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나를 그 분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 보는 눈을 길러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저에게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막 좋은 부모 막 좋은 말만 하고요. 막 한 대도 안 때리는 선생님, 그 다음에 나한테 너무 잘해주기만 하는 친구만 있으면 그 saram은 너무 공주처럼 자라면 밖에 나 적응을 못해요. 누가 이제 크게 말하면 깜짝 놀라고 누가 막 욕이 섞인 말을 쓰면 어머 저렇게 왜 사람이 저런 욕을 쓸 수가 있어 라고 놀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부모님이 좀 강하게 키우신 분들은 어때요? 밖에 나가면 잡초처럼 그냥 막 잘 어울리고 대충대충 잘 살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깨달고 나면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저런 사람도 더 뭔가 나의 스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완전한 삶을 위해서 너 더 완벽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슨 일이든 열정을 갖고자 한다면 자기 존재의 모든 측면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일을 하면요. 그 존재의 측면이 드러나요. 열정은 모든 에너지를 해방시킨다.
그럴 때 당신은 자신을 모두 드러낸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닌 모든 것을 어떤 목적에 활용할 때 당신의 결점과 약점도 함께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육아에 몰입을 해요. 예, 아이한테 너무 잘하고 싶은데 화도 나고 예, 막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결점과 약점이 다 올라옵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다 약점도 함께 올라와요. 열정은요, 모든 것을 표현한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 결점과 약점이 자꾸 드러나니까 뭐가 돼요? 이거를 포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걸 누르기 위해서 열정도 함께 사그라뜨리게 만든대요.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나의 장점도 드러나지만 약점도 드러나는 거죠. 뭐 이때 이런 표정을 짓는다거나 말 실수를 한다거나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남이 어떻게 나를 볼까봐 두려운 사람, 남의 비난이 너무 무서운 사람은요, 나를 드러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면 좋은 거. 가난하거나 나이를 먹었거나 병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게 좋은 일이래요. 곤란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일을 하면요, 비판받을 어떤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의 기본을 다시 찾게 될 것이래요. 왜냐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사랑이라는 걸 이분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계속하면 부끄러운 느낌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봉사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부끄러운 느낌에서 많이 해방이 되었고 비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삶을 누리기 위한 책 디펙 조프라의 완전한 삶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